네, 오늘은 신경성 두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거나 또는 과로하거나 또 너무 피로가 쌓이게 되면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얼굴이 뾰족하거나 또 이마가 좀 톡톡 튀어나왔거나 얼굴이 붉거나 이런 사람들이 신경성 두통을 좀 많이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신경성을 많이 앓는 사람들 보면은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도 그 연령대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령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50대, 60대도 신경성 두통으로 호소하는 이러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경성 두통 증상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압박감, 쪼이는 듯한 압박감 또는 머리나 어깨가 짓눌리는 듯한 이런 느낌, 뭐 한 짐을 진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죠. 머리에 띠를 두른 듯한 이런 지속적인 두통, 머리에 띠를 두른 것 같다. 이것은 대개 습, 말하자면 두상이 크고 얼굴이 푸석푸석 이렇게 부은 듯한, 몸이 무거운 사람한테 이렇게 띠를 두른 이런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동성 통증, 맥박 뛰는 것 같은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기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바늘로 찌르는 듯한 또는 깨지는 듯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이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성 두통의 증상은 대개 스트레스를 많이 꼽을 수 있고 수면 부족, 신경성 두통과 함께 수면 부족이 오고요. 이것과 함께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신경성 두통을 치료해주면 피로가 없어져요. 또 잠이 잘 와요. 예, 신경성 두통은 또 음주 등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통제로 일시적인 완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신경성 두통을 느끼는 부위가 뭐 다 느끼지만 특히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위가 가장 많이 느끼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느 부위에 통증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원인을 신경성 두통이 돼 그 원인을 조금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머리 쪽으로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과 함께 오는 두통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으면 체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파요. 그때 앞머리가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여기가 풍부혈자리가 있는 곳인데 여기는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경성 두통이 돼 풍열, 풍담화에 의해서 오는 게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혈이 허한 사람이 멍이 잘 들어요. 네, 손톱이 잘 깨지고 피부가 거칠고요. 그런 사람이 두통이 올 때는 이 측면으로 눈썹 끝부분의 이 측면으로 두통이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풍열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담화라는 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기운이 많은 사람들의 두통이 이 위쪽으로 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예민한 사람 보면은 코가 뾰족하고 코가 이렇게 높고 눈이 동그랗고 얼굴이 이렇게 돌출돼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상승하는 기운이 많아요. 네. 또 하관이 이렇게 빠진 사람이 상승하는 기운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폭이 크고 얼굴이 잘 붉어지고 싫은 소리 들으면 얼굴 표정이 싹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화가 많은 건데 이 화 상승하면 이 위쪽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열이 펄펄 난대요. 진짜 여기서 열이 나서 뭐가 올라가는 것 같아. 아지랭이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을 신경성 두통을 느끼는 부위에 따라서 원인을 교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신경성 두통의 진단 기준은 30분에서 7일 이상 지속될 때 대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양측성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한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압박감, 조이는 느낌 이런 거 있을 때 신경성 두통 또는 경도 또는 중증도의 강도를 느끼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일상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진 않아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되는 경우 신경성 두통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신경성 두통의 한의학적인 원인 담화라고 그랬는데 이 담음이라는 것과 화라는 게 겹친 겁니다. 화라는 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는 거죠. 담음이라는 건 노폐물이에요. 사람이 노폐물이 목에 끼면은 가래가 그렁그렁하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 노폐물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 쪽으로. 왜? 화에 의해서. 그래서 노폐물이 머리 쪽에 끼는 것을 담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담화 두통이 담화에 의해서 신경성 두통이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신경성 두통은 여성이 많아요. 근데 여성 중에서도 좀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 집에 있으면 답답해하는 사람, 못 붙어 있어 집에서. 살림하는 게 취미가 없대. 자기는 이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친구들 여기 찔리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이야기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러면 이 세상 내 거다 이러는 사람이 담화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담화두통은요 본인은 엄청 괴로운데 검사해도 원인이 안 나와. 그러니까 신경성 두통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신경성 두통도 이렇게 담화에 의한 경우가 있고 또는 풍담화에 의한 경우가 있어요. 풍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풍화라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담이 꼈어요. 이것은 특징이 눈이 같이 아픈 게 특징입니다. 눈이 같이 아프고 눈이 빠져나갈 듯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눈이 충혈되고 빠져나갈 듯이 아프면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머리가 아파요. 이게 풍담화의 특징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느글느글 미식미식하고 얼굴이 넓적한 사람보다도 좁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름두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고름형으로 생긴 사람이 스트레스에 의해 노출돼서 두통이 오는 경우 고름두통이라고 그러는데 골음이니까 안으로 쑥 들어간 경우입니다. 참 이것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눈이 쑥 들어간 사람이 되게 차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고름형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왜? 그게 선천적인 요소니까. 보고서 치료해주면 스트레스성 신경성 두통이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의학적인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려과다. 생각이 많은 사람. 뭐를 하나 들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곱슬머리인 사람. 오죽하면은 머리카락이 곱슬곱슬곱슬 됐을까요? 곱슬머리인 사람. 그 다음에 반대로 아주 직모인 사람. 또 얼굴이 갸름한 미인형.
그러면서 코가 짧은 게 아니라 코가 내려먹었어요. 길다. 그러니까 아주 현대판 미인들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머리도 아프지만 생식기 쪽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양두 음두라고 그래서.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서 생리통이 엄청 심합니다. 그럴 때 이 두통을, 신경성 두통을 치료해주면 생리통이 함께 치료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료 과다에 의한 신경성 두통입니다. 신경성 두통은 한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과 또 주변 증상과 이것을 합해서 치료하면 신경성 두통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